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앞서 계속 앉아 계셨던 분들은 또 하네. 예. 오늘 아침에 사실 모닝 세션에서 이 세션을 똑같이 했습니다. 워낙 신청하신 분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두 번째인데도 많으시네요. 다음에는 큰 룸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데브옵스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실 데브옵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구현할 때는 각각의 회사의 상황과 그리고 사용하는 툴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굉장한 버라이어티가 존재하죠. 데브옵스는. 그래서 저희가 그로 인해서 또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는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간단히 예제도 데모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덱도 역시 이 덱도 30분 만에 진행을 좀 해야 됩니다. 10분 정도 저희가 데모를 해야 돼서요. 자, 데브옵스 관련한 서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데브옵스가 왜 요즘에 가능해졌느냐라는 것은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은 영역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의 메인터넌스, 인프라를 운영하신 분들, 그거는 정말 하드하다고 보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AWS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가상화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특히 이 맨 밑에 저희의 서비스는 모두 제이슨이라고 하는 그 표기법으로 모든 서비스들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이슨 스택 템플릿으로 만드셔가지고요. 마치 찍어내듯이 그냥 리전별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곳에다가 그 템플릿을 구동만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택을 제이슨은 결국은 파일이니까 형상관리 툴을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프라 전체를 버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죠.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컨테이너, 도커를 이용해가지고 빠른 배포,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프로세스 가상화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배포를 하고 더 소규모 단위로 더 가상화된 그 컴퓨팅 자원을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도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브옵스의 한 중요한 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람다, 저희 람다라는 서비스하고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보통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가지고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데브옵스가 왜 중요해졌냐면요.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개발 속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이제는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먼저 서울, 아시아, 그다음 예를 들면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넘겨서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자의 개발 스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이라고 표현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표현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핑 프로세스가 최대한 최적화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개발 사이클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상관리 도구, Git 아니면 SVN 이것만이 아니죠. 더 이상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젠킨스라든가 아니면은 똑같은 비슷한 툴인 뱀부라든가 수많은 도구들이 있고 여러분들 아마 이미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개발 주기를 단축시키려고 노력할 때는요.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맨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언제나 블로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블로커가 뭔지 찾아내서 개선을 시켜야만 전체적인 개발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개발 툴에서 엔트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SVN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속적인 배포, 데브옵스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일리인데요. 과거에는 뭐 배포라는 것은 CD로 구워가지고 상점에다 팔았죠. 그리고 구매해가지고 PC에 인스톨하고 뭐 게임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전 세계 수백만 유저한테 직접 그 손안으로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경쟁자가 생겼고요. 고객은 더 이상 우리가 버그가 있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더라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다려줬죠. 과거에는 패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개발을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버그가 없는 완벽한 품질이 높은 게임을 만들어서 내는가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게임성 자체도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과거의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개발은 비유하자면 차를 만드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큰 차를 처음에 만들어서 전체 공정을 하나씩 해서 결국은 나오는. 하지만 이제는 그 거대한 차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작은 단위로 서비스를 분리를 해서 그 개별적인 서비스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하는 그러한 모델 구조를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유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즈 프로세스에 4개의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소스 만드실 때 어떻게 하죠?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그다음에 브랜치 따고 그것이 그 형상 관리 툴이 무엇이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피어 리뷰 같은 것을 진행해서 각각 팀들이 피어 리뷰를 통해서 코드를 인스펙션 하죠. 수작업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빌드 단계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자동화된 유닛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규모의 유닛 테스트들 라이브러리와 형태로 같이 소스에 넣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짧은 주기에서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죠. 그리고 뭐 스타일 체커기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들도 이때 만들죠. 여러분들이 배포를 하기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신다면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는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테스트나 그러니까 부하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UI 테스트나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는 침입 테스트 같은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에 가셔는요. 여러분들이 결국 실제로 환경에서 배포를 하게 되죠. 우리가 릴리즈 프로세스의 이 단계를 통해서 지금 CI/CD라고 하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사실은 지속적 통합이라고 하는 Continuous Integration은 빌드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속적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테스트 단계까지입니다. 프로덕션 전 단계까지를 표현하는 건데 요즘에는 컨티뉴스 딜리버리가 프로덕션까지를 확장해서 표현을 하되 프로덕션 단계로 갈 때 여러 가지 개입, 인터랙션, 어떤 잡들 혹은 뭐 노티를 한다든가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수작업들이 필요한 경우들까지를 포함해서 컨티뉴스 딜리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 자동화되었을 때 그것을 컨티뉴스 디플로이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눌 얘기는 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로 즉 실제 리얼 서버로 배포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작업들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동화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전달의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결국은 속도입니다.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고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시간은 짧으니까 생산성은 좋다고 나오는 거죠. 딱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개발자 관점에서는요. 자, 아마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과거에 저희도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이커머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좋은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 개발을 시작하는 2001년에는 모놀리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뭘 하나 고치면 이걸 다 컴파일 해가지고 다 배포를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팀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친 소스가 어마어마하게 자주 커밋이 되겠죠. 그거를 또 컴파일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끝에 저희가 2009년까지 시도를 한 것이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앞서 아마 세션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키텍처럴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아키텍처라고는 안 해요. 아키텍처 스트럭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규율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아키텍처럴 스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외형으로 드러나면 되는 거지 외부적인 구조는 그것을 강제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강제하려고 하면 그것을 스트럭처로 가야 되죠. 그거에 대한 규율도 나와야 되고 규칙도 나와야 되고 뭐 써야 된다 이런 나와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저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갔다는 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역들이 나눠지면서 그쪽에서 개발하는 소규모 팀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투피자 팀이라는 개념입니다. 투피자 팀은 피자 두 판만 먹이면 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세 판 먹여야 될 정도의 인원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피자 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식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인원수가 줄 테니까. 그리고 저희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저희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효율성이 존재하는지 2009년에 또 연구를 합니다. 이걸 연구한 분이 당시에 존 라우저라는 분인데 Understanding Amazon's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Data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데이터 좀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셨어요. 어떤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라는 데이터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린시플 엔지니어셨는데 현재는 다른 회사에 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단계별로 저희가 굉장히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뭐냐면은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나서 테스트 해주세요. 테스트로 요청하는 그 과정에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당시에는 티켓을 끊는다든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 팀은 티켓을 보거나 이메일을 보고 확인해서 테스트 단계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들어가고 이러한 각각의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절차들과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티켓이 어마어마하게 또 오픈되고 그거 팀은 그걸 또 취합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과거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일주일 정도 넘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가는데. 그런데 분석을 하다 보니 이 웨이트 타임을 다 없애버리니까 수시간 안에 이것을 프로덕션 레벨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하는 툴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아마존 안에서, 닷컴 안에서 이미 썼던 툴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아마존 닷컴에서 이미 썼다가 AWS의 서비스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 많죠. 뭐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도 원래 다이나모라는 걸 쓰다가 그것이 다이나모DB라고 하는 어떤 AWS 안에서 공개된 서비스로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1년에 한 500만 정도의 디플로이를 500만 건의 디플로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것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발자들한테 서베이를 해요. 서베이를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보다 행복한 개발자임을 느끼게 해주는 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한 가지라는 거에 방청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입니다. 물론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 있고 이런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리고 빌드와 테스트, 배포를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분기 구조를 마음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젠킨스라든가 다른 서드파티 툴과도 아주 잘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저희 내부 서비스라고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연동이 잘 되겠죠. 네, 장점은 뭐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코드 파이프라인은요, 이렇게 구성됩니다. 비주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전체가 이 전체 흐름이 파이프라인인 거고요. 처음에 소스를 땡겨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각각을
각각의 경우가 이제 스테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스테이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빌드라는 스테이지, 그 다음에 디플로이라는 스테이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 안에는 액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드 보면 젠킨스 온 EC2 해가지고 젠킨스를 호출해가지고 뭐 빌딩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액션인데요. 사실은 액션과 액션,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이지와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건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나 안에서의 스테이지 안에서의 액션은 사실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패러럴하게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퀀셜하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 여러 액션을 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스에서 예를 들면 get 체인지가 오면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스를 어디다가 뭐 묶어가지고 올린다든가, 뭐 S3를 보통 많이 이용합니다. S3 올린다든가 아니면 AWS 저희 코드 커밋을 바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소스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AWS 코드 커밋, GitHub, 그 다음에 S3를 지원하거든요. 소스 쪽에서 가져오는 쪽을요. 그리고 소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변화가 발생하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트리거링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소스 스테이지를 실행을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드 단계로 가면은 예를 들면 빌딩하는 별도의 EC2 인스턴스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다 빌딩하라고 잡을 넘겨서 S3를 통해서 소스를 받아와서 그래서 컴파일한 바이너리를 S3에 또 다시 올릴 수가 있겠죠. 물론 디플로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빌드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적절한 디플로이 툴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일레스트 빈스톡이나 여러 가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 쪽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파트너가 존재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은 혹시 써보신 것들 많이 있으신가요? 저희 AWS 서비스와의 통합은요, 소스 쪽의 스토리지가 어떤 스토리지를 두고 뭐 이렇게 어딘가에다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S3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스라든가 하여튼 말씀 빌드에 대한 빌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S3에 놓으시면 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로직 호출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는 람다를 통해서 이벤트 트리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을 실행할 수가 있죠. 거기다 뭐 여러분들이 노드.js나 자바, 파이썬 등을 올리셔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어떤 그 컴퓨팅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는 뭐 일레스트 빈스톡, 여기서는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이 생성하시라는 거고요. 빌드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테스트 단계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코드 빌딩에서는 전형적으로 컴파일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요, 당연히 코드 빌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빌딩이라는 용어는 밑에서 보시듯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도 빌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드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도커 이미지 형태로 배포를 하신다고 하실 때 배포에 굉장히 빨라지죠. 도커를 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전체에 대한 그 디플로이가 상당히 속도가 향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이용하셔서 배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존재를 하시고요. 물론 이제 뭐 전 게임 서버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고요. 예. 빌딩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 언어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배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테스팅. 코드 테스팅은요, 여러분들 자동화할 수는 없죠. 모든 걸. 하지만 많은 부분은 자동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죠. 예. 그래서 보통은 스타일, 그래서 테스팅을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것 중에 뭐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소한 문법 오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면 뭐 콤마가 빠졌네, 브라켓이 없네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소프트웨어 공학의 관점이냐, 뭐 데브옵스의 관점이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이 시장 상황에서 바뀌는 시장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전체 소프트웨어의 가장 윗단계 부분에서는 뭐 유저가 사용하는 화면부터 시작하라, UX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뭐 화면만 보다가 상호 싱크가 맞는지 뭐 자동으로 로직을 만든다든가 점점 유닛 테스트와 로직 테스트, 서비스의 로직까지도 가급적 자동화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이제는 유닛 테스트를 사용한 자동화 테스팅이 많이 하시죠. 예. 또 많이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이 돼요. 근데 유저 케이스를 많이 만들고 그것이 반복적인 작업들에서는 효과를 보기 시작하죠. 그렇든 내부에서 조직장들이 독려를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 자유로워질 거야라는 타겟을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데브옵스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테스트 리소스 비율입니다. 네. 자, 그래서 배포를 할 때 저희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합니다. 왜 디플로이를 사용하냐? 무슨 장점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 스케일링을 EC2 인스턴스에 걸어놨어요. 어떤 땐 4대였다가 어떤 때는 1대였다가 어떤 때는 10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배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배포를 하기 위한 툴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CLI를 통해서 인스턴스 리스트를 쫙 가져오고 그래서 게임 서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다 배포하다가 얘가 오토 스케일링이 돼버렸네? 그럼 어떡하죠?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만들기가 은뜻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막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코드 디플로이는 코드를 디플로이하는 대상 서비스에 코드 디플로이를 지원한 에이전트가 깔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물론 이제 주려면 적당한 권한이 이제 부여가 돼야 되죠. 얘가 이제 소스를 집해가지고 뭐 바이너리든 소스든 집을 해서 딱 넣어주면요. 얘가 이 소스를 어떻게 에이전트가 핸들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 정보 파일을 이 소스 코드 집한 거에다가 넣어놔요. 그것이 바로 abspec.yml 파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은 위에 후크라는 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스탑해서 그 로케이션에서 스탑될 때는 저런 쉘 스크립트를 뭐 호출해라. 인스톨 하기 전에는 저런 걸 해라. 저런 스크립트를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쉘 스크립트나 뭐 명령어 안에다 넣으셔서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의 로케이션, 그러니까 알아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그 서버 정보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뭔가 이메일로 쏜다든가 아니면 SMS를 날린다든가 여러 가지 존재를 할 겁니다. 배포 같은 경우에는 얘기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타겟으로 하면요.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일단 뺐다가 업데이트하고 다시 붙여줘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할 거냐, 반반 나눠서 할 거냐, 한 방에 다 할 거냐, 이런 식으로 3가지 옵션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으로 런칭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런칭할 때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퍼포먼스 테스트나 대부분의 과거에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때 과거라 하면 한 10년 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올리면, 네. 제가 본 걸로는요, 모 기업에서,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CPU가 64개짜리 그 당시에 가장 큰 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커리가 인덱스를 안 타서. 네. 실제 서버에 대한 영향도라는 것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앞에서 검증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전 자동화가 완전 세이프하냐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로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가능하려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여러분들의 엔지니어링적이나 개발적이나 아니면은 인프라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개입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은 각 단계별 혹은 최종 단계별 커스텀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구동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티켓을 업데이트한다든가 모바일 테스팅을 한다든가 대시보드 업데이트한다든가 등등입니다. 보안 스캔을 한다든가. 그 자버커를 만드신다면 자버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서버 하나 만드셔서 일정한 것들을 행해 주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전체 디플로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에 디플로이를 할 때 자버커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져가서 이걸 해줘, 저 서비스 구동해줘, 뭐 대시보드 업데이트해줘, 이메일 보내줘 등등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잡 워커를 직접 만드실 거냐 아니면은 저희 람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거냐 이 2가지입니다. 람다를 사용하는 것과 뭐 차이는 이거죠. 람다는 저희 AWS 위에서 도는 거니까 AWS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면 이것이 유용하실 거고요. 네. 그래서 람다에서요, 여러분들이 SNS로 호출을 구현하는 것, 이것은 요렇습니다. 이걸 왜 제가 소스 코드를 보여드렸냐면요. 코드 파이프라인하고 람다가 엮여서 할 때는 코드 파이프라인에 람다가 야, 나 일 잘 수행했어, 잘 끝냈어 라고 뭔가 값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너 일 잘 수행했구나. 그래가지고 석세스 해가지고 딱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구조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SNS 호스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람다가 SNS 탁 불러줍니다.
그런데 코드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람다를 만드실 때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빨간색 칠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드 파이프라인 다큐멘테이션 가보시면요, 람다가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값들이 필요한지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제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요, 람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스텀 액션은 어떤 언어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온프리미스에서도 쓸 수도 있고 AWS 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람다는 AWS에서 쓸 수 있고요. 대신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즉 서버를 매니징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신경 안 쓰셔도 얘는 그냥 잘 구동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이고요. AWS에서 하실 거면은 이거 호출 몇 번 안 합니다. 디플로이 할 때. 이 EC2 인스턴스, 그러니까 EC2 하나 띄는 것보다 람다 하는 게 훨씬 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네. 그래서 람다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데모입니다. 데모는 전체적으로 게임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실서버가 존재하고요. 이것은 전체 스택은 제가 이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 한 거의 2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띄우다가 끝날 거니까 이걸 만들어 놨고요. 각 서버 그룹별로 코드 디플로이를 생성해서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이걸 엮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스 코드를 딱 배포를 해보는 과정을 오늘 데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데모를 도와주실 분을 제가 한 분 모셨어요. 목소리가 아름다운 분입니다. 자, 알렉사 양입니다. Alexa, introduce yourself. I'm Alexa and I'm design. 그죠? Sorry, I didn't catch that. Please try again. Alexa, introduce yourself. I'm Alexa and I'm designed around your voice. You can ask me to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weather and sports scores,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네, 그렇다네요. Alexa, ask Shield, initialize a demo. Yes, master. Please wait a minute. I will initialize a demo. Alexa, open cloud formation page. 죄송합니다. 실드를 불러줘야 되는데요. Alexa, ask Shield, open cloud formation page. Yes, master. Please wait a minute. I will open cloud formation console page for you. 자, 이쪽이 제가 이미 코드 전체적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전체적인 그 서버 스택들과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를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서비스 구조를요. 예. 그럼 코드 파이프라인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Alexa, ask Shield, open code pipeline page. Yes, master. I will open code pipeline page for you. 자, 코드 파이프라인은 앞서 보신 대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그 다음에 테스팅 그룹, 그 다음에 스테이징, 프로덕트 그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 4개의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그린은 배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을 때 그린이 나오고요. 그것이 그 스테이징이 수행 중일 때는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네. Alexa, ask Shield, open code deploy page. Yes, master. I will open code deploy page for you.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 디플로이에 관련된 부분은 그룹별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요거를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가 데모 1 콜론으로 되어 있는 요 서버들이 데브 서버, 테스팅 서버, 스테이징 서버, 리얼 서버로 구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아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배포가 자동으로 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태깅이라고 하는데 태깅을 잘하셔야 구분이 잘 됩니다. 저희 베스트 프랙티스에 꼭 태깅 잘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코드 파이프 라인이 실제로 새로운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코드 파이프라인을 하시고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잘 보이시나요? 네. 소스 프로바이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 이걸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저는 이제 이 코드가 PHP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가 필요 없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디플로이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빌드가 필요 없으면 빌드를 하려면은 예를 들면 솔라너 CI를 쓸 거냐, 젠킨스를 쓸 거냐 뭐 쓰면 지금은 이거 디폴트로 젠킨스가 지원이 됩니다. 젠킨스를 이용해서 빌딩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젠킨스 자체를 뭐 CI/CD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노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는 뭘로 할 거냐? 빈스톡으로 할 거냐? 코드 디플로이를 할 거냐? 지금 앞서 코드 디플로이를 각 서버별로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를 선택하시면 네,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라고 나오고요. 그렇게 디플로이먼트 그룹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디플로이 할 대상 그룹을 선정하면 하나의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네, 지금 보이는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제가 커스텀하게 하나 더 넣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노티피케이션을 프로덕션이 끝나고 프로덕트로 배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메일로 전송을 하라고 그렇게 람다 펑션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어디서 받냐면요 제 메일에서 받아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예. 이 데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이 계정을. 그래서 자 이제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Alexa, ask Shield, deploy game source version 1. Yes, Master. I will deploy game source version 1.0. 자, 이렇게 되면은 배포가 시작이 되고요.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화면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분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바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알렉사 양하고 좀 놀아야죠. Give me a joke. Why are ghosts bad liars? Because you can see right through them. 네, 즐거우셨습니까? Alexa, who is the most beautiful in this room? I'm not sure what you meant by that question. Okay. Alexa, ask Shield, who's the most beautiful in this room? Master, before answering, I have a question. Do you really want for me to say, that's you? No. Exit. Really? Exit. 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보이시죠? In progress라고 아마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밑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덕션 레벨까지 모두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예를 들면 여러분이 테스팅 서버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URL에 있다면 URL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완성되면은 게임 홈페이지를 열어봐야 되니까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 DevOps를 구현하는 방식은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코드 파이프라인 아니면은 뭐 코드 디플로이를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이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기본 기능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용하는 CI/CD 오픈소스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엮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괜찮은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는 형태로 어느 정도 모디파이하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기서 이메일 하나 보내는 걸로 얘기를 했지만 실 환경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디플로이를 하면서. 실제 뭐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게임이 뭐 여러분들이 배포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그 대시보드도 아예 새로 만들어야 될 거고, 뭐 아니면은 그거 관련해서 게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고객들한테 이벤트도 해야 될 걸 준비해야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백단의 서비스들을 런칭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AWS 안에서는 자동화할 수가 있죠. 네. 자,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게임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배포가 한번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사, Ask Shield, open game homepage. Yes, Master. I will open game homepage for you. 네, 이게 바로 게임입니다. 로그인하면요, 실제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왕자의 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임입니다. 네. 네, 이제 프로덕션이 끝나면은 이메일이 도착했는지만 확인을 하고 데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람다 함수가 코드 파이프라인에 호출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람다 기본 내용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에 특화된 부분들을 좀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어떤 수행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얘가 기다리다가 실패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서버가 리얼 서버 2개인데 오토 스케일링으로 묶여 있고 ELB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은 얘 게임이 떴을 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조금해서 여기 보면은 예, 그 ELB URL입니다. ELB URL입니다. 예. 네, 다 됐네요. 꽤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생각보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람다를 통해서 디플로이가 됐다는 저희 계정으로의 메일이 이제 발송이 됩니다. 혹시라도 안 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왔네요. 이렇게. 앞서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디플로이가 됐다고 예,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데모 모두 다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여러분들 뭐 여기 긴 시간 동안 앉아서 내용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고생해준 알렉사한테도 Alexa, tell Shield,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today. You're welcome, Master. I am so honored to serve you always. Please ask me whatever you want, anytime, anywhere. Thank you. Say goodbye to all. Hi, everybody. I was really happy to see you all today. This demo is a just simple starting point to show AWS service capabilities. I hope you will enjoy our service's great features and powers. Anyway, I want to see you soon again. Thank you all. 감사합니다.